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아침 뉴스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북일보입니다. 전북은행이 16년 터줏대감 농협은행을 제치고 전북의 제1금고를 맡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결과는 다음 달 말에 나올 예정인 가운데 지정된 금융기관은 내년 1월부터 4년 동안 전북의 금고 업무를 맡게 됩니다. 다음으로 전북도민일보입니다. 부안과 고창을 잇는 노을대교 건설이 내년에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국토부가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계획에 반영된 사업들에 대한 설계에 돌입하면서 노을대교의 건설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절차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전라일보입니다. 전북과 전남, 광주 등 호남권 자치단체 3곳이 협약을 맺고 마한의 역사문화 복원을 대선 정책과제에 포함하는 방안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협약에는 마한 역사문화자원의 세계화와 세계유산 등재 추진, 관광, 홍보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마지막으로 매일경제입니다. 내년 1월부터 은행에서 2억 원보다 많이 대출받을 경우 연간 대출 원리금이 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는 규제를 받게 돼 대출 한도가 지금보다 상당히 줄어들 예정입니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지난 7월 개인별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제도를 도입한 지 석 달 만에 내놓은 추가 대책입니다. 지금까지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난 21일은 제76주년 경찰의 날이었습니다. 법정 기념일이지만 공휴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날 정읍경찰서 경찰관들이 휴가를 내지 않고 근무 시간에 스크린 골프를 쳤습니다. 단독으로 확보한 관련 영상과 함께 나금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평일 오후 한 남성이 골프 가방을 들고 정읍의 한 스크린 골프장으로 향합니다. 뒤이어 골프 가방을 든 또 다른 남성 한 명이 합류합니다. 스크린 골프장에 들어간 일행은 모두 4명. 정읍경찰서 소속 경찰관들로 휴가는 내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골프를 친 건 경찰의 날이자 평일인 지난 21일이었습니다. 오후 2시부터 약 3시간 동안 골프를 즐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읍경찰서는 이날 경찰의 날을 이유로 당직 체제로 근무했습니다. 스크린 골프를 친 경찰관 4명은 당직자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정읍경찰서는 이들이 근무지를 벗어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각 기능별로 자기 근무지에서 근무를 하는 건데 이분들이 좀 벗어난 것은 사실이죠. 나가가지고 스크린 골프장을 갔다는 것은 근무지를 벗어난 거죠. 공휴일이 아닌 경찰의 날에 당직 체제로 근무한 것도 논란입니다. 정읍경찰서의 이런 근무 형태는 수년간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북경찰청은 같은 날 정상 근무했습니다. 당직 체제로 운영이 됐었나요, 전북경찰청? 오늘 정상 근무죠. 그러나 평일이고 하니까. 경찰청은 경찰서 자체적으로 당직 체제로 바꿔 근무하는 건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관서장이 임의로 바꿀 수는 없어 보입니다. 당직 체계로요? 네, 운영하고 있거나 제도적으로 있는 개념은 아닙니다. 전북경찰청은 진상조사를 거쳐 징계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JTBC 뉴스 나금동입니다. 일주일 전 한 자릿수까지 줄었던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갑자기 40명이 넘었습니다. 40명대 확진자가 나온 건 한 달여 만입니다. 백신 접종률이 낮은 10대 학생들의 감염이 이어지면서 학교 간 전파로 확산하지는 않을까 걱정입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지난 24일 학생 한 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전주의 한 고등학교입니다. 이후 같은 반 학생 7명의 감염이 확인됐고 120명이 자가격리됐습니다. 확진된 고등학생의 가족인 중학생 1명도 확진됐습니다. 지난 22일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도 학생 1명이 감염된 데 이어 학생 3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군산의 한 고등학교와 관련해 누적 확진자는 27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학교 학생 5명이 추가 감염됐고 중학생 2명, 또 다른 고등학교 학생 1명도 확진됐습니다. 가족과는 물론 학교 간 전파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현재 염려가 되고 있는 상황은 고등학교 또 중학교에서의 집단 감염뿐만 아니라 확진자의 가족들, 구성원들 중에 또 다른
초중고등학교 학생으로 이어진다는 부분입니다. 완주에선 외국인 유학생 7명이 더 나와 관련 확진자가 모두 19명이 됐습니다. 25일 월요일 확진자 수는 41명을 기록했습니다. 하루 확진자 40명대는 한 달여 만입니다. 백신 접종률이 낮은 10대 학생과 외국인 중심의 확산세 탓입니다. 이들은 현재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지 않은, 완료되지 않은 어찌 보면 고위험군일 수 있습니다. 전북의 16, 17세 백신 접종 대상자 3만 3천여 명 가운데 접종 예약 비율은 71%입니다. 1차 접종자는 전체 대상자의 30%인 1만 2천여 명입니다. JTB 뉴스 이정민입니다. 전북에서는 당분간 분양이 계획된 아파트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 같은 영향 때문인지 최근 도내에서 분양한 중소업체 아파트들도 모두 1순위에서 마감됐습니다. 공급 물량이 줄면서 대형 업체가 아니더라도 청약자들이 몰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전북의 한 중견 건설업체가 지난 8월 김제의 아파트를 분양했습니다. 김제에서는 가장 높은 아파트입니다. 청약자들이 몰리면서 4.59대 1의 경쟁률로 1순위에서 분양이 끝났습니다. 분양이 100% 다 끝나고 좀 시작하고 있죠, 지금. 홈플러스 옆쪽으로 짓고 있잖아요. 최근 중소업체가 분양한 전주시 금암동과 완주군 이서면의 아파트 역시 1순위 청약 경쟁률이 각각 7대 1과 2.6대 1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6월 한 대형업체가 익산 왕궁의 아파트를 분양했다가 미달된 것과 대조적입니다. 부동산업계는 전북에서 공급 물량이 크게 줄면서 위치만 좋으면 청약이 몰리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급 물량도 없을 뿐더러 또 전에 어떤 공급 대책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위치가 좋으면 1군 업체가 아니더라도 1순위에서 청약률이 마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 전주 에코시티의 마지막으로 남은 대형업체의 분양 계획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양 일정은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전주가 조정지역에서 풀리고 난 뒤 분양가를 올려 분양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접지 땅값이 감정가액으로 600만 원이 책정이 됐고 건축비도 올라가고 결국은 분양가 상승을 통해 추가적인 이익을 확보하자는. 앞으로도 전북에서는 공급 물량이 크게 부족해 새로운 분양 아파트의 인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불법 선거 현수막을 걸지 않겠다는 협약식에 정치인들의 동참이 잇따르면서 자치단체의 입장도 강경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부안과 순창의 군수 출마 예정자들이 협약식에 참석했는데 해당 시군은 불법으로 간주되는 정치인의 선거 현수막을 모두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소중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불법 선거 현수막 안 걸기 협약식에 동참한 부안군수 출마 예정자는 모두 5명입니다. 이들은 불법 선거 현수막 안 걸기를 통해 환경을 보호하고 선거 비용을 아끼는 것은 물론 철거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막을 수 있다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서로 협력해서 거리질서 확립과 또 확립을 시키는 차원에서 불법 선거 현수막 안 걸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 취지에 걸맞는 또 후보로서의 또 일들을 해 나감에 있어서 이런 불법 현수막이 기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수 전 부안군 의회 의장과 김종규 전 부안군수, 최운열 전북도 의원은 사전 개인 서명으로 협약식에 동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부안군은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정치인의 모든 불법 선거 현수막을 곧바로 떼기로 했습니다. 법제처 해석은 행사 기간, 정치인이 어떤 정당 행사를 하기 위한 그 기간에 거는 것에 대해서는 합법이 나가고 그 외에 어떤 개인적인 거는 것들은 다 불법이다. 부안군도 전체적인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과감하게 철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창에서는 4명의 군수 출마 예정자가 협약식에 참여했습니다.
장종일 전 순창요양병원 이사장과 최기환 전 순정축협조합장, 그리고 최영일 전북도의회 부의장과 홍승채 군장대 겸임 교수입니다. 순창군 역시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불법 현수막이 크게 줄어 시가지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국내 유일의 화장품 전문 지식산업센터가 내년 준공을 앞두고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임실군이 옥정호 친환경 개발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내년 6월 남원 코스메틱 비즈센터 준공을 앞두고 입주기업 모집을 위한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국내 유일 화장품 전문 지식산업센터인 코스메틱 비즈센터는 공동 물류장과 샘플 제작실, 홍보관 등을 갖추고 있으며 이미 15개 화장품 기업과 입주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화장품을 하고 싶어 하는 기업들이 와서 이곳에 와서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게 우리가 입지 조건을 마련해 놨습니다. 임실군이 전북연구원과 함께 옥정호 관광 개발을 위한 현장 정책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내년 6월 붕어섬을 잇는 출렁다리와 짚라인이 개통되면 전주 한옥마을과 연계해 옥정호가 새로운 관광 명소가 될 것으로 임실군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옥정호 친환경 개발을 통해 임실 취지와 반려동물과 함께 종합 관광지로서 발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제시 자원봉사센터와 전북대 간호대 등 자원봉사자들이 김제시 신풍동 동도마을에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이들은 주민 건강상담과 세대 방충망 교체, 전기 안전 점검, 공유공간 환경 개선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어르신들의 간단한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만성질환 부분에서 저희가 상담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경력 단절 여성과 장애인, 노인을 위한 특화 일자리 사업이 추진됩니다. 고창에 있는 지역 기업 2곳은 취업 관련 중간 조직과 협력해 여성과 장애인 등 20명을 채용하고 고창군은 이들 기업의 근로환경 개선 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집합금지와 영업 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금 온라인 신청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보상금은 하루 평균 손실금액에 집합금지 또는 영업 제한 기간을 반영해서 산정되며 분기별로 최소 10만 원에서 1억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도내 대상 업체는 모두 3만 3천 곳으로 전주와 완주 혁신도시 유흥시설은 8일간의 집합금지 조치가, 전주와 군산, 익산, 완주 혁신도시 식당과 카페는 74일간 영업 제한 조치가 내려진 바 있습니다. 오프라인 접수는 다음 달 3일부터 시군별로 진행됩니다. 전라북도가 2030년까지 3조 8천억 원을 투자해 수소 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새만금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연간 10만 톤의 그린 수소를 생산하고 수소차는 5만 대, 수소 충전소는 50곳으로 늘려 수소 사용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소 특화 국가산업단지를 만들고 수소 상용차와 건설기계 등 주력 산업에 수소를 결합해 신산업을 키우기로 했습니다. 어젯밤 10시 10분쯤 익산시 왕궁면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187km 지점 여산휴게소 근처에서 25톤 화물차와 3.5톤 화물차 2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3.5톤 화물차 운전자 2명이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추돌 사고로 멈춘 화물차를 뒤따르던 또 다른 화물차가 들이받아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올가을 들어 처음으로 초미세먼지가 유입돼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종일 나쁨 수준에 머물겠습니다. 오전에는 먼지와 함께 안개까지 짙게 끼어 출근길 운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온은 포근하고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5도에서 10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높고 한낮 기온은 18도에서 20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아침과 낮으로 기온 변화가 크겠습니다.